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단기간에 돈을 버는 비법이나 투자 공식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금리를 바라보는 기본기를 갖추게 될 것이며, 뉴스를 볼 때 숫자에 휘둘리기보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책을 완독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한 작가의 그 자신감이 납득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저 같은 경알못도 누군가에게 코픽스라든지 기준금리, 명목금리 등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책, 초압축 금리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 커뮤니케이터 검은색달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채널 부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요즘 주식이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주식 관련 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학 관련 책 찾는 분들 정말 많아졌는데요. 뉴스 같은 거 보면 금리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뉴스에서 금리 얘기 나올 때마다 금리 높으면은 안 좋고 낮으면 좋고 이 정도까지만 딱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경알못 그 자체였는데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서 금리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결정되고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떤 특징과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지까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거고요. 구독자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제목을 정말 잘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압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그만큼 금리에 관한 핵심과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이야기만 꾹꾹 눌러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압축일 뿐만 아니라 초간단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수식도 없고요. 그래프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비유, 사례, 그리고 역사적 사건 등으로 금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중요한 핵심 문장 같은 데다 밑줄 치거나 따로 메모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책은 독자들의 그런 수고까지 덜어줍니다. 작가가 이미 핵심 부분에 밑줄을 쳐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어내려고 할 때 뭐가 핵심이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책을 쭉쭉 편하게 읽어내려가다가 작가님이 밑줄을 쳐놓은 어떤 부분이 나오면은 이게 핵심이구나, 이 부분은 좀 집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내려가면 아주 편안하게 완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신 분이 추동훈 작가님이신데요. 매일경제신문의 산업부 기자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기자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아마 조선일보 기자님이 쓰신 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책 덕분에 글쓰기 실력도 많이 늘었고 글쓰기 관련 아주 좋은 팁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자는 기사를 쓸 때 중학교 1학년한테 설명하듯이 쉽게 써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책의 작가님도 기자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책의 내용을 정말 쉽고 간단하고 간편하게 서술하고 있어서 책을 읽어내려가는데 저 같은 경알못도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1부는 금리에 대한 개념, 2부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3부는 내 예금, 대출, 집값이랑 금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책이 과연 금리를 어떻게 쉽게 풀어갔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책은 중학교 1학년한테 설명하듯이 쓴 책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느꼈던 이유가 이 작가님이 책에서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가님은 금리를 돈을 쓰는 비용이라고 하면서 차를 렌트하는 것과 돈을 빌리는 것은 똑같이 한정된 재화를 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금리는 시간의 가격이다. 돈을 지금 쓰는 것과 나중에 쓰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100만 원과 1년 뒤의 100만 원은 가치가 다르다. 금리는 이 시간의 차이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해가 너무 쉽게 쏙쏙 되지 않나요? 작가는 이런 편안한 문장을 가지고 재화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리고 금리에 있어서 시간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작가는 이런 경제 용어들을 이렇게 일상의 언어로 아주 쉽고 편안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열거한 다음에 이 금리 결정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인지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금리 결정은 마치 온도 조절과 같다.
방 안의 온도를 숫자로 측정할 수는 있지만 몇 도가 적당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춥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덥다고 느낀다. 중앙은행은 이 상반된 체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너무 춥게 만들면 경제가 얼어붙고 너무 덥게 두면 물가라는 열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른다. 작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덕분에 저처럼 경제 관련 책과 친하지 않은 사람도 이 책을 완독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어찌됐든 그 경제 관련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역사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을 펼치고 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이야기는 이자의 역사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적에서 발견된 채무 기록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중세 기독교 시대 이슬람 문화권을 넘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자는 왜,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떤 모습을 갖고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2부에서는 중앙은행이 등장하기 전인 중세 유럽의 금융이야기, 그리고 17세기 말 영국에서 설립된 현대 중앙은행의 출발이라 불리는 영란은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중앙은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중앙은행의 모습을 가지게 됐는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딱딱해질 수 있는 이 책을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했고요. 금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양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부분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근현대에 일어난 다양한 경제적 사건들, 일본의 버블 경제, 폴 볼커의 긴축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IMF 위기까지, 이를 통해서 금리가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각국의 경제, 그리고 세계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이 책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래도 경제 전문 기자님이 쓰신 책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제 3장 부분은 거의가 우리 삶과 정말 밀접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월세와 전세, 매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요. 마이너스 통장과 대출의 장단점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금리의 상관관계,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조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이 3부를 읽을 때는 내 월급, 내 통장, 그리고 내 카드값,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미래를 조금 대비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3장 덕분에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파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면, 제가 이 책을 완독했다고 해서 금리 전문가가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뉴스를 볼 때 금리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금리가 이렇게 변했구나, 올랐구나, 내렸구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요소가 금리를 변하게 했을까? 아니면 금리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금리와 경제,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을 정도는 됐다.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얻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앞이 뿌해 보이지 않게 하는 안경 정도는 얻은 것 같다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책이 정말 쉽고 간편하고 간단하게 금리를 이야기하는 대신에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목에서부터 예고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 책이 나쁘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어느 정도 기대치를 내려놓고 읽으시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금리 전문가가 되겠어, 금리에 대해선 척척 박사야, 모르는 게 없어, 이 정도의 기대를 하지 않고 읽어야만 이 책이 가진 어떤 가치를 잘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별 문제는 아닌데, 책이 너무 중간에
뚝 끝나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챕터 3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 맺은 말 같은 거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책이 뚝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을 때 잉? 뭐지? 이렇게 끝나는 거 맞아?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뭐 21세기가 워낙 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뭐 이런 느낌이니까 할 말만 딱 하고 그래 이제 됐어 하고 쿨하게 퇴장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올드 패션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이 조금 뭐 신기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처럼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 아니면은 뭐 경제 책을 샀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하고 뭐 덮어버린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이 책이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정말 끝까지 아주 재미있게 완독하면서 금리에 관한 기본 상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으니까요. 부담 없이 금리에 대한 기초 상식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원앤원 북스 측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이 책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댓글로 뭐 금리와 관련된 경험 혹은 이 책에 관한 뭐 기대감 아니면 필요함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사실 제 채널에 그렇게 영상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5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달아서 이 책 한번 받아보시는 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